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회의록 서명되었다. 2. 호주로 향하는 K9. 3. 반복되는 성공. 내년 호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가했던 사드 보복처럼 전방위 무역 규제를 호주에게 퍼부을 때만 해도 그러면서도 중국은 주요 수입품인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철광석 수입의 60%를 호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의 철강 산업은 호주산 철광석 없이는 존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반도체라면 중국은 이미 호주와의 석탄 더미에서 패하며 전력 대란을 경험한 터라 대체제가 없는 호주산 철광석마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것이며 호주는 그런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호주는 중국에 치중됐던 교역 상대를 다변화했고 쇠고기와 랍스터 같은 품목은 우회 수출로 찾아 중국의 무역 공격에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 중국 언론들은 이를 한껏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내보냈으며 자국의 위대함에 취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수입이 높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루트의 다변화는 공급 차질이 염려를 지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에 사용하는 망간의 대중국 의존도는 99%, 충전 속도를 향상해주는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의 의존도는 87.7%입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들을 사실상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어 만약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사슬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요소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10월 말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호주는 여러 차례 한국 방문을 희망했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과 탄소 중립, 수소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또한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 K9 자주포 30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으며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광물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고 오기스트를 결성해 중국을 때리는 호주와 군사적 협력까지 강화한다는 이번 한국의 호주 방문이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호주를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한 그 목적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인민망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의 말을 빌려 국제사회와 아태지역 국가들은 호주가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하며 군비 확충을 벌이는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호주는 민주자유란 이름으로 중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의 호주 방문은 지난 요소수 대란에 따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수입 루트의 다변화로 점점 더 가열되는 전기차 배터리 영역에서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와 2차전지 등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문망은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을 소개하며 한국이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는 미국에 한국은 언제든 중국을 압박하는 데 같이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또한 북경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한국의 투트랙 전략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기에 북경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한국의 입장에서 올림픽 보이콧은 불가능한 일인데 호주와의 회담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며 명분까지 얻게 됐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후 올림픽 정부 대표단에 누가 참가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 30물을 포함한 최대 1조 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진출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참고 소식은 군사 전문가 두문룡의 말을 빌려
주변에 명확한 적성국도 없는 호주가 한국의 자주포를 구입한 이유는 이군의 능력을 키워 중국의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호주가 아태 지역 내에서 안보 역할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이번 자주포 수출은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에 처음으로 무기를 수출한 사례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에 연속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이뤄질 경우 중국 입장에서 이득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를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어 중국 외교가의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 모리슨 총리가 한국에게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챙겼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소유희 부소장은 신화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이번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꾸라지처럼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며 취할 이득은 다 취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은 중국에는 북경 올림픽 지지를, 미국에는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압박 전선에 언제든 동참할 뜻을 내비치는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해양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도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네. 구미 지역이 요즘 한국 무기 사는 시즌인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세가 장난 아닌데 사면이 바다인 호주가 한국의 K9 사서 뭐 하려고 하지? 혹시 캥거루와 한판 붙으려고 그러나? 선진국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품질이 보장된다는 말인데 한국이 호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보니 미국 눈치 좀 보는 것 같다. 한국산 무기가 어디에 있던 그게 중국을 위협할 수는 없지. 한국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지합니다. 긴박한 시기에 먼 친척보다는 이웃이 낫죠. 한국에게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인데 경거망동할 수 없겠지. 선진국 중에서는 그나마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이네. 호주는 자기도 힘들면서 이제는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하네. 진짜 극히 혐오스럽다. 중미 사이에서 한국은 힘들 텐데 영리하게 대처하네. 우리는 얼마 전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와 같은 전략을 쓸 수 없겠지만 중국의 무역 압박을 당했던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호주의 반격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입이든 수출이든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호주와의 협력 방안이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 한국 무기들이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빨리 발리의 민족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배송에 폴란드 장성들도 한바구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내린 화물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한글이 적힌 포장지로 감싸진 거대한 화물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물의 정체와 화물에 적힌 한글이 무엇인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큰 남사례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육문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의 K9 자주포 24문과 K2 전차 10대를 운송한 선박 BBC 펄 호가 나흘 후인 10일에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로 남쪽으론 라트비아, 북쪽으로는 핀란드 그리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의외로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남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규정하고 국가라고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반소련, 반러시아 감정이 심한 나라로 유럽에서 러시아 방첩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2020년 한국에서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주문하자마자 도착하는 빠른 납품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옵션이었던 6대를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제 총 18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주문한 폴란드가 벌써 무기를 전달받는다는 소식에 우리건 1년 뒤에나 오겠구나 체념하던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난데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K9이 하역되는 영상을 올리며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K9이 도착합니다. 멋지게 선물 포장돼 있네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라고 K9을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은 분명 저 배는 폴란드에 갔던 건데 왜 여기 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역되는 K9 자주포에 흰색으로 쓰여있는 글자들이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역되는 K9 자주포를 감싼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합 폴란드에 전부 내려버릴까 봐 구분하기 위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한글로 에스토니아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언론에서도 K9 자주포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선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얻는 것이 중요했다며 K9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지휘관인 앨런 네이던이 이러한 무기체계 K9 자주포의 도입은 기존의 포병 무기체계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 전했는데요. 이번 주 초 국방부 중앙훈련소에서 포병대대의 K9 자주포 첫 시험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제1여단 포병대대의 평시 주요 활동은 포병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대대의 포병 중대는 간접 사격을 통해 전투 부대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무기의 좋은 점은 이전의 포병 체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넓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까지 도달하기 위한 반응 속도도 몇 배나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넓고 우수한 방호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흙탕과 같은 거친 길은 물론이고 경사진 언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동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전방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에 구매했던 것만큼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샀던 고객이 재주문을 했다는 소식만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 없죠.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추가로 무기 구입을 해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벌써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인도된 K2 전차 10대는 폴란드의 20기계화 여단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기계화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16기계화 사단 소속으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겨누게 되었다는 소식에 푸틴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만일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판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러시아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K2 전차의 최전선 배치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웃한 모든 국가는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향후 추가로 들여올 한국 무기들로 기계화 사단 전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16기계화 사단은 지금까지도 소련에서 만든 T-72 전차와 BWP-1 전투 보병차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60년 된 장갑차를 타다가 한 세기를 넘어온 최신형 전차를 직접 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봐왔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된 탱크는 작업이 분류되어 훨씬 쉬워지고 접재 프로세스 자체가 확실히 T-72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게 될 폴란드 병사들은 K2 전차에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3은 역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와 폴란드 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제11포병연대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눈 내린 부대에서 K9 자주포 수대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나열한 가운데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인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무기 도입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폴란드 군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주포 23문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기에 폴란드 군대의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K9 배치를 계기로 11포병연대는 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속한 무기 공급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 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청신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